자, 페이지 190쪽 염류와 염분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염분. 일단 염류부터 해볼게요. 염류. 염류는 뭐냐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에요.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다 뭐라 부른다? 그냥 염류라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게 혹시 뭔지 알아? 바닷물 중에서 녹아있는 물질 중에서? 소금. 소금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염화 나트륨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 염화 나트륨. 이게 소금이에요. 짠맛이겠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아요. 얘는 살짝 쓴맛을 나타내요. 소금이 좀 안 좋은 소금은 이 염화마그네슘이 덜 빠진 게 있거든요. 그럼 걔는 살짝 씁쓸해요. 소금을.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 고기 맛있겠다. 소금 딱 찍어 먹었는데 약간 씁쓸해. 뒷맛이 짜증나거든. 뒤에 몇 가지 있거든.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제일 많은 게 뭐?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라고? 염화 마그네슘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염류. 되게 많은 양의 물질이 녹아있는데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염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염류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다? 염화나트륨이다. 두 번째로 많은 건 뭐다? 염화 마그네슘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있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 크게. 자, 염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염분은 정의가 필요해요. 바닷물 해수 1000g에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g수. 바닷물 1000g의 염류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염분이에요. 저게 정의입니다. 바닷물 1000g에 염류가 총 몇 g이 들어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염분이에요. 1000에 몇 g이 있냐? 그래서 단위는 천분율이에요. 천분율 단위는 뭘 쓰냐면 요게 100분율이거든요. 퍼센트. 여기다 천분율이면 요게 하나 더 붙여요. 요게 천분율 단위고요. 얘는 뭐라 그린다? 퍼 밀이라 읽어요. 뭐라 그린다? 퍼밀. 요게 천분율 단위고요. 염분의 단위입니다. 또 옛날에 이것만 썼는데 요즘은 이것도 써요. PSU. 이 PSU가 얼마만큼의 전기가 흐르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게 거의 펌이라고 비슷하게 나타나요. 값이. 그래서 그냥 펌일 또는 PSU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PSU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염분의 정의가 저래요. 그럼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해수가 얼마가 있냐? 500g 있어요. 해수 500g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물을 증발시켰어요. 물을 증발시켰다고. 그럼 물은 다 날아갈 거고 고체만 남아 있겠죠? 물을 증발시켰더니 남은 고체 질량이 얼마 있냐? 남은 고체 질량이 20g이었답니다. 염분은 얼마일까요? 40번. 얼마야? 40번. 그렇죠. 잘했어요. 40퍼밀 또는 40PSU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500에 20 녹아 있는 거니까 1000에 얼마? 40이 녹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40퍼밀 또는 40PSU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있어요. 35PSU가 평균값입니다. 얼마가? 35가 평균이야. 그 바닷물 1kg을 날려버리면 염류들 녹아있는 고체들 그 남아있는 고체가 몇 그램? 35g이 남아있다 그 뜻이라고. 자,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분명히 달라져요. 염분은 달라질 거야. 더 짠 바다가 있을 거고 덜 짠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짠 바다라는 건 당연히 염분이 높을 거고 덜 짠 바다는 염분이 낮을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네가 알고 있는 바다 중에서 제일 짠 바다 어딘지 알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사해. 못 들어봤어? 아, 들어본 거 같지 얼핏. 뭔가 이렇게 그냥 누워서 신문 보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 그 사해의 염분은 200파밀이 넘어간대요. 장난 아니죠? 35인데 200이면 대략 한 6배가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6배 정도 되는 거야. 엄청 짜겠지?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은 35가 조금 안 돼요. 평균보다 조금 덜 짠 거예요. 근데 우리 바닷물 입에 들어간 적 있지? 네. 짜지? 근데 사해 바닷물 그보다 6배 정도 짜다는 얘기니까 입에 들어가면 와씨 절레절레 하겠지 그지? 욕 나오겠지 막 아유 그 느낌만 해도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염분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울 필요 없어. 하나씩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증발량이 염분이 높으려면 증발량이 클 때일까 증발량이 작을 때일까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라고 생각할 때 하나씩만 바꾸자고. 증발이 잘 되는 지역은 당연히 바닷물이 더 짤까 덜 짤까? 증발이 잘 응. 되면 더 짜겠지. 당연히 물이 많이 날라갈 테니까. 그래서 염분이 커지려면 증발량이 높은 지역일 거야. 그치? 염분이 높으려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일까? 적은 지역일까? 좋은지. 그렇지. 맞지? 염분이 높으려면 강물 유입량이 많아야 될까? 그 바다에 적어야 될까? 적어요. 적어야겠지. 너 바닷물이 어는 거 알아? 우리나라 주변은 안 얼어.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그런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바닷물이 겨울에 얼어버려요. 바다가 옵니다. 그럼 바닷물이 얼었다. 진짜 그 바다가 얼었어? 그 얼음을 꺼내서 먹어. 안 짜요. 곧 물만 얼거든. 소금은 안 얼어요. 그 얼어버리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효과가 지금 염분이 커져서 가죠. 물이 추워져가지고 얼어버리면 염분은 남아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의 염분은 커질까 작아질까? 물만 얼어버렸으니까 물의 양이 줄어든 효과잖아. 그치? 네. 그럼 염분은? 커지기. 커진다. 결빙이 일어나면 결빙이 바닷물이 언다는 뜻이거든요. 얼음 빙자니까 얼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높아진다. 거꾸로 염분이 낮아지려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 덜 짜다는 얘기잖아. 증발량은 적어야 될 거고 그치? 강수량은 많아야 될 거고 강물 유입량, 하천수 유입량 똑같은 말이에요. 강물 유입량은 많아야겠죠? 네. 그리고 결빙이 일어나야 돼? 해빙이 일어나야 돼? 해빙은 녹는다는 뜻이에요. 해동할 때 그 해빙, 빙하가 녹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해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이해돼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페이지 190쪽 중간에 보시면 세계지도 옆에 있는 그래프 하나 보이죠? 네. 그 그래프 되게 중요한 그래프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야. 시험에도 잘 나올 거고. 네. 그 그래프가 가로축은 위도예요. 위도 0도가 적도예요. 그죠? 네. 0을 기준으로 왼쪽은 노스 그러니까 북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몰리아 사우스 그래서 남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축은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세로축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은 뭐예요? 염분이죠. 네. 자 그러면 그 염분 그래프하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는 거의 형태가 똑같이 나오죠. 네. 곧 염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이해되죠? 네. 그 증발량 빼기 강수량 곧 염분은 위도 몇 도 지역이 제일 높아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위도 몇 도 지역이 염분이 높죠? 대칭적으로 보면 대략 40도 조금 안 되지 않아요? 네. 40도 혹은 30도에서 40도, 30도 부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 몇 도? 30도. 그래서 염분이 제일 높은 데는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적도는 증발량도 많은데 강수량은 더 많아. 그래서 적도는 염분이 높다 낮다. 적도는 위도 0도가 적도잖아. 네. 적도는 염분이 높아 낮아.
위도 0도예요. 네네네. 아, 염분이 높아요, 낮아요? 평균. 다른 데에 비해서 높으냐고 낮으냐고? 맞아요. 낮아요. 중위도 지역 위도 한 30도에서 40도 있죠? 네. 요 지역이 염분이 제일 높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런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바다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 저기. 예? 2개뿐이 안 돼? 아, 저기. 야, 선면이 바다잖아. 2개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어디 갔어? 3개죠? 네. 동쪽에 있는 바다는 뭐? 이름? 동해. 남쪽에 있는 바다는 뭐? 남해. 남해. 서쪽에 있는 건? 서해. 아니야. 공식적인 명칭은 황해야. 아, 네. 뭐라고? 황해. 동해, 남해, 황해. 서해 아니고 일산 옆에 있는 건 황해야. 오케이, 서해 아니라고. 자, 그 3개 바다 중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바다는 남해예요. 왜? 자, 염분이 제일 높은 바다는 염분이 제일 높은 바다 우리나라 것 중에서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 중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건 남해예요. 이유는 나중에 배울 건데 쿠로시오 해류라는 영향을 받거든 남해가. 그쪽에서 뭔가 해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 그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인데 걔가 염분이 높아. 네. 걔의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남해라서 남해가 염분이 제일 높습니다. 염분이 제일 낮은 바다는 황해예요. 이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형이 동쪽에 산맥이 많고요, 서쪽에 평해가 많아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네. 이거를 동고서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형이. 네. 그래서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 그럼 대부분의 강물은 어디로 흘러들어가? 서해 쪽으로 흘러들어가. 네. 우리나라 강 대부분 서해로 흘러들어가요. 동해로 흘러가는 강 몇 개 없어요. 더더군다나 중국의 큰 강인 황허강이 우리나라 황해바다로 들어와요. 그 황허강의 물이 약간 탁한 누런 색깔이거든. 그거 영향받아서 누렇다 그래서 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는 뭐가 많다고? 하천수 유입량이 되게 많아요. 강물 유입량이 많다고. 그래서 염분이 제일 낮다고. 이유는 뭐라고? 강물 유입량이 되게 많아요. 이해돼? 네. 오케이. 자, 염분은 어느 바다든 똑같아요. 여름철이 높을까요? 겨울철이 높을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단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증발량과 강수량이 제일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증발량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지? 야,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을 더 많이 할 것 같잖아. 그치? 네. 근데 비가 또 내리는. 어? 근데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아, 비 얘기하지 말고 나 증발량만 일단 얘기할 거야. 증발량이 여름하고 겨울이 비슷하다고. 강수량 따지지 않고 증발량만 놓고 봐도 여름에 온도가 높아. 근데 바람은 겨울에 더 세게 불어. 우리나라 증발량에 영향을 주는 게 온도도 있지만 바람도 있다고. 아, 이게 부채질하면 잘 날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증발량은 비슷해. 그런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 강수량이 차이가 나지. 어디가 많아? 여름. 옳지. 여름철에 강수량 차이가 크니까 여름철에 염분이 높아 낮아. 낮아요. 옳지.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 어느 바다든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염분이 높다라는 거. 네. 이유는 증발량은 비슷해. 그런데 강수량이 언제 집중되어 있다?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돼요? 네.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설명이. 힘들다. 너도 힘들겠다. 같이 치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 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는 게 서로 스트레스야. 서로. 그치? 스트레스 맞아. 그리고 또 딱 들어온 사람이 인상이 또 험상 굳은 사람이 들어왔잖아, 그치? 수업할 때 가끔씩 복도에서 그. 복도에서 몇 번 봤지? 나도 봤어.
너도 데스크 주변에서 항상 머물러 있더만. 조심해서. 그치? 수업 강의실에서 잘 안 나오면 나도 얼굴 잘 못 보는데 많이 봤다는 얘기는 복도에서 많이 봤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하나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걸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역에 따라 염분은 다르지만 여태까지 염분이 다를 수 있다고 배웠잖아. 네. 녹아있는 염류들 각의 비율 일정하다. 저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분은 증발량, 강수량, 강물 유입량에 따라 달라져. 네. 그런데 녹아있는 염류들 간의 비율은 아까 소금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염화나트륨이. 네. 그게 A라는 바닥에서 70%였잖아. 그럼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B, C, D 어디를 보더라도 소금의 비율은 70%라. 염분은 달라도. 염분이 비율. 아니지. 염분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이고 네. 이 비율은 소금 염화나트륨하고 염화마그네슘 간의 비율. 아 뭐가 녹아 있는지는 다르지만 비율은 녹아있는 것도 다 똑같아. 염류들도. 아 바다들마다 녹아있는 물질 성분 염류들이 다르지도 않아. 다 똑같아. 그럼 뭐가 다르잖아. 염분은 다르잖아. 총량은 아니 A라는 바다가 바닷물 양. A라는 바다가 염분이 50이었다 치자고 네. B라는 바다는 염분이 30이었다 치자고 이 염분 50일 때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이 35가 있었다 치자고 네. 1000g에 그럼 여기는 염화나트륨이 몇 g일까? 비율이 일정하다. 네. 50에 35가 있으면 여기 30에는 그 비율만큼 있어야 돼. 얼마 곱한 거죠? 이거 0.7 곱한 거죠? 네. 여기도 0.7 곱한 만큼 있어야 돼. 얼마? 21g이 있다는 뜻이잖아. 네. 곧 염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증발량 또는 강수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런데 녹아있는 염류들 간의 비율 그리고 녹아있는 물질들은 다 똑같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전 세계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전 세계 바다는 끊임없이 뭐한다? 돌고 돈다, 순환한다. 실제로 전 세계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고립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부 끊어져 나간 거예요. 끊어져 나가서 지금 따로 떨어진 것 뿐이지 처음에는 다 같이 전 세계 바다, 이건 다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뭐한다? 순환한다라는 거. 그래서 염분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녹아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 부른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191쪽 풀어드릴게요. 3번. 그림은 어떤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여러 염류의 질량을 측정해 나타냅니다. 염류 A, B는 각각 무엇인지 쓰래요. A가 뭘까요? 제일 많죠? 염화다. 네, 염화나트륨이에요. B는 두 번째로 많네요. 염화 마그네슘. 네, 그 두 개만 물어봐요. 나머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 해수의 염분은 1kg을 해수 1kg을 녹아했더니 염류 다 더했더니 35g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답은 35 PSU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네. 4번.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한다? 염분이라 하면 단위로는 PSU 또는 퍼미를 사용한다.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약 35 PSU입니다. 5번 OX 문제. 빙하가 녹는 해빙 지역은 물이 많아지는 효과죠. 네. 그러니까 염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오케이. 5. 강물 유입량이 많은 바다는 염분이 높다? 아니. X.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은 염분이 낮다. 아니. 아니야? 아 맞아요.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잖아. 증발량보다.
그럼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나는 거 맞죠? 네. 5. 우리나라 동해, 황해, 중 염분이 더 낮은 것은 어디? 황이요. 황해. 이유는? 강물 유입량. 그렇죠. 강물 유입량, 하천수 유입량 똑같은 말이에요.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이다. 잘하네. 자, 숙제는 아까 얘기했지 193, 194, 195, 196 다 풀어오시고요. 지금 197쪽 풀어버리자. 네가 풀어. 197쪽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끊어야겠다.